우리는 영문도 모르는 채 귀가했다. 축하 파티 준비가 전부 헛수고가 되었다. 그 인간들은 뭐였을까? 무리를 이끌었던 건 아카리의 숙적인 금발 롤. 지금까지는 부자 아가씨 행세를 해왔다가 갑자기 머리를 깎고 빡빡머리가 되었다. 무슨 일이 있어야 그렇게 되나? 내 상상력으로는 답에 다다르는 건 불가능했다. 릴루도 그 사건 이후로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집안에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다. 손님이 나타난 건 바로 그때였다. 현관 앞에 두 블럭이 서 있었다. 무슨 일이죠? 本貸してくれる約束だったろ 그 동임지다. 제 발로 받으러 올 만큼 너무나도 읽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럴 리는 없겠지. 진짜 볼 일은 뭐죠? 情報提供をしてやる 정보 제공? 赤積あかりを連れて行ったのは大里家の連中だ君左伝が坊主だったのを見てもまず間違いない 오, 사토? 그게 뭐예요? やっぱり知らねえんだなよそ者がいるって噂はマジだったらしいな 외지인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오, 사토가 뭔데요? 豊時島を昔から支配してる偉い奴らだよ表には出てこないが村長より偉いって話だ 겉으로 나오지 않는 높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흑막 같은 존재가 떠올라 버렸다. 무슨 흑막인지는 모르겠으나 오사토 가문과 아카리는 무슨 관계죠? 오사토 가문의 목적은 뭔데요? さあな俺はただ犯人を知ってるだけだあとはお前が調べな 거기서 끝이었다. 믿기 힘든 정보였다. 왜 정보 제공을... 本を借りる礼だ 배신 아닌가요? 俺は雇われただけだおっさんに義理立てする理由はね 그러더니 투블럭은 떠나갔다. 결국 동인지는 안 챙겼다. 목적이 있어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굳이 찾아온 이상 믿어보기로 할까? 오사토 가문, 이장보다 지위가 높다는 가문, 바로 알아보기로 했다. 오사토 가문 아세요? 뜬금없이 뭐냐? 아니요, 그냥 좀 궁금해가지고. 유서 깊은 명문가라면 바로 역사라면 바로 노인이라고 하면 독거노인 중 야씨밖에 없대. 다짜고짜 날아온 질문에 야씨는 의아해 하면서도 꼼꼼히 알려주었다. 오사토 가문은 토요토기지마에서 가장 오래된 가문이지. 토요토기지마 북쪽에 산이 있잖냐? 그게 오사토 가문 거야. 네? 산 전부가요? 난데없이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섬의 몇 분의 1을 차지하는 산이 사유지. 방대한 것도 정도가 있지 참. 그래서 섬을 지배한다 라고 말하는 건가요? 아,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어. 오사토 가문은 둔치거든. 둔치? 고위 칸주나의 집안이라는 뜻이야. 칸주나? 칸주나 들어본 적 없어? 네. 칸주나는 옳지. 쉽게 말하자면은 그 무녀겠네, 무녀. 뭐냐면 그 신사 같은 데 있는 그래 오키나와에서는 칸주나야. 무슨 말인지 몰라서 멍해진 나에게 야씨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다. 예전 오키나와는 수백 년 전에 류큐 왕국이라는 독립국이었다. 일본의 일부가 된 건 사츠마번이 류큐를 침공한 이후, 즉 에도 시대 이후다. 류큐 신토는 지금은 사라진 류큐 왕국의 종교였다. 그렇대요. 지금은 일본은 오키나와현이 돼서 절이나 신사가지만 원래는 그런 게 없었어. 기도는 불에 신께 올리거나 우타기에서 했었지. 우타기? 성스러운 장소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거기서 기도를 올리고 있고 기도를 드린다고 하니까 신사나 사당이 연상이 되긴 하지만 우타기는 인공물이 없다. 자연 그대로의 성지다. 토요토키지마에서는 다 합해서 그런 곳이 5곳 있다. 결국 그래서 둔치가 뭐예요? 둔치는 노로의 집안이라는 뜻이야. 노로, 또 새로운 단어다. 칸주나 그러니까 모니한테는 계급이 또 있어요. 칸주나는 계급이 높아지면 신내림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런 지체 높은 칸주나를 노로라고 부른다. 노로는 류큐 왕가가 공인한 가문에서만 선발이 되고 취임 때에도 왕가의 허락이 필요했다. 그리고 둔치는 높은 인물을 배출한 이 집안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노로둔지는 노로 가문이라는 뜻이다. 뭔 소리야? 노로인 것만 해도 굉장히 높아. 근데 오오사토 가문은 또 달라. 오오사토 가문은 무려 왕족 혈통 한 단계 더 높은 특별한 이름을 구해받은 간주나야. 세계관의 스케일이 더욱더 커져버렸다. 오오사토 가문은 류큐 왕조의 반개 가문이었다. 얼마나 높은 거예요? 일단은 간주나 계급의 정점에는 키코의 오킴이라는 최고위 간주나가 군림해. 이건 국왕의 여동생 등 왕에 가까운 여성 중에서 선출이 된다. 그 아래에는 슈리성에 상주하면서 재래를 재관하는 아주 가난한 3명의 오아모시라레. 한 계급 아래가 각 지방을 총괄하는 오아모. 노로는 한 계급 더 아래로 지방의 일부를 관리하는 간주나다. 이렇게 놓고 보면 간주나의 계급이 가장 낮아 보이기는 하지만 간주나는 영지를 거느린 지방 영주와 비슷한 존재라고 보면 된다. 그렇대요. 무명이어도 영지를 가진 호족인 건 틀림이 없다. 그리고 보통 경우에 노르웨이의 고유명은 없다. 일부의 대단한 지원에만 왕가에서 이름을 하사하는 경우가 있었다. 오오사토 가문도 그 중에 하나였고, 키미 나라이 그게 오오사토 가문이 하사받은 이름이야. 그 이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6세기 정변쯤이라고 하니 장장 500년간 이어진 집안인 셈이다. 본토로 치면 전국시대, 오다 노부나가나 사나다 노부시기의 자손 같은 느낌인가. 참고로 유명인을 가진 둔치는 히사쿠지마에도 없다. 히사쿠지마와 토요토키지마는 면적이든 인구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 하지만 당시 기준으로 따지자면 고유명을 가진 간주나가 주재하는 토요토키지마의 격이 훨씬 더 높다. 히사쿠지마에서 토요토키지마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들었다던가 뭐라던가 내 나름대로 설명을 재해석해봤다. 아마 오오사토 가문은 신사의 책임자인 신주와 비슷한 존재일 듯. 신사를 관리하는 높은 사람, 산을 가진 지주, 확실히 높아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투블럭이 말했던 서말 지배하니 뭐니 하는 표현은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그게 또 과장이 아니거든. 야시가 말했다. 신이 내린다고 했었지. 그건 그냥 그 말대로야. 신이 내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신 그 자체가 되지. 신사의 신주는 기껏해야 도지관리인에 불과하다. 참배에게 참배하는 건 본전에 모신 신이지 신주가 아니다. 하지만 신이 내린 고위 간주라는 존재 자체가 신과 동격이다. 오오사토 가문은 기미나라이라는 신을 배출한 가문인 셈이다. 신이란 숭배의 대상, 절대적인 존재. 그런데 그거 옛날 얘기야 맞죠? 쌍8년 들어면 몰라도 지금은 21세기예요. 그건 도쿄의 사고방식이지. 여기는 여기만의 가치관이 또 있어요. 야씨는 선을 그었다. 토요토키지마는 고립된 섬.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저 시간만이 흘러가는 섬. 그렇다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도 신이라는 설정이 소멸하지 않았다. 경약을 금치 못하겠지만 외부에서 온 내가 이곳 문화를 부정할 수야 있겠는가? 오오사토 가문은 지금까지 토요토키지마의 정점에 군림했어. 사츠마번이 지배하든 일본 제국이 병합되든 미국인이 상륙을 하든 하도 했던 섬이라서 전혀 영향을 안 받았던 게지. 오오사토 가문은 군림해왔다. 500년간 끊임없이. 근데 실감은 없어요. 저 이 섬에 온 지 2개월은 되었는데도 오오사토 가문이고 뭐 몰랐잖아요. 뭐 딱히 뭘 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하나요? 아니, 이장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토지를 관리하거나 뭐 그런 느낌이지. 뭐든 할 수 있지만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해. 커다란 거짓말이다. 아카리는 끌려가고 건발로는 빡빡이가 되었다.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포함이 되나? 나는 핵심에 다가가기로 했다. 오오사토 가문이 아카리를 데려갈 만한 이유로 집히는 것이 있나요? 그야 사람을 모은다면 재래 말고는 할 게 없지 않나 싶은데 오오사토 가문의 본질은 고이 간주나 가문이다. 눈에 띄게 움직인다면 목적은 재래할 것이다. 야씨는 그렇게 말했다. 재래, 즉 어떠한 종교의식이다. 그러기 위해 오오사토 가문은 아카리와 금발로를 불러 모았다. 머리를 밀고
무슨 지뢰야. 앞뒤를 모르겠다. 종교의식에서 여자아이의 머리를 민다. 없을 거라 단정하긴 어렵다. 하지만 차로 끌고 가는 건 좀 과했다. 그리고 내 의견이지만 금발놀이 자진해서 머리를 밀었을 리는 없고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나 자기 머리 스타일을 자랑했으니까 뒷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나는 미심쩍게 보았지만 야씨는 그 이상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다. 인사를 하고 백투더집 정보는 모였다. 섬사르들 생각도 모였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빨리 손을 안 쓰면 불행한 일이 벌어질 테지. 그런 예감이 들었다. 사실을 확인하려면 당사자에게 묻는 게 제일 빠르다. 나는 빌려둔 스마트폰으로 아크에게 연락을 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고 메시지를 보내자 바로 또 답은 왔다. 만나자고 청하자 밤은 괜찮다고 답이 왔다. 아무래도 낮에 집을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모양이다. 얘도 빡빡이 되어 있으려나? 밤이 되길 기다려 공원에 왔다. 대낮에도 인적 드문 장소였지만 밤이 되니 한층 더 드물었다. 낡아 빠진 놀이기구와 삐죽삐죽 아무렇게나 막 자란 잡초.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라 심령 스팟 그 자체였다. 아카리는 그런 으스스한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빡빡머리는 아니었다. 덕분에 일단 안심은 했다. びっくりしましたよ。急に会いたいなんて。 그건 내가 할 소리고 갑자기 유기당해서 기겁했잖아. 금발로란 빡빡이가 되질 않나. あれはあかりも驚きました。まさかの展開でしたね。 무슨 일이야? いろいろあったのですが、そうですね。まず、謝罪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사과? はい。お二人とも、すみませんでした。あかりはアイドル声優にはなれなくなりました。 경악과 당황이 동시에 밀려왔다. 성우가 못 된다. 왜?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노력했는데. 頑張るとか、頑張らないとか、もうそういう次元ではないんです。西目さん、あかりはノロになるんです。 노로. 낮에 야씨에게 배운 단어. 지방을 지배하는 고위 간주나였던가? 왜 네가? よく知っていますね。だったら、理由もわかりそうなものですが。 설마 너희 집안이? はい。あかりの家は大里家の分家。ノロドゥンチなのです。 오사토 가문이 류큐 왕조와 혈연 관계라면 그 분가도 왕족의 먼 친척이다. 잘못하면 반기의 후손일지도 모른다. 슬슬 알겠네. 금발롤도 그런 거지? ご明察。 토요토기지마에는 노로돈치가 둘 있다. 아카츠미와 군사된 아카리와 금발롤의 집안이다. 둘 다 오사토 가문의 분가이면서도 고귀한 혈통이다. 그 말을 들으니 금발놀이 아카리에게 라이벌 의식을 보였던 동기도 감이 잡혔다. 분가 사이에 알력 다툼이다. 노로가 되면 구체적으로 뭘 해? 君習い様の補佐と聞いています。 보자라면 성우라 하면서도 충분히 できませんよ。 왜? 豊時島のノロは、一度なったら30歳まで辞める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 와 청춘을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구만. その間、結婚、会員、就業が禁止され、剃髪が義務となります。ね、声優なんて無理でしょ？ 결혼, 간음, 취업, 뜻이 머리에 잘 안 들어왔다. 이해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인권단체도 까무러칠 금칙들이 나열됐다. 요즘 시대에 이게 말이 되나? でも、決まりですから。 규칙, 관습, 전통,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렇겠네 수긍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시간상 어렵다면 어떻게든 쥐어짜 안으면 된다. 하지만 금지당했다면 새길은 더 없지. 발밑에서 현실이 기어올라왔다. 꿈을 뒤쫓는다니 뭐니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다. 꿈의 결정으로 가업을 잇는 것과는 확실히 차원이 다르다. 그런 건 가족 문제이니 부모와 대화를 통해 모종의 결론을 내면 그만인데 아카리는 또 다르다. 오사토 가문이라는 강력한 힘에 잡아먹혔다. 토요토기지마에서 노로가 된다는 것은 몸과 마음 모두를 바치겠다는 의미이다. 아카리는 지금부터 30이 될 때까지 대머리로 일도 하면 안 되고 결혼도 연애도 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이어진 전통, 역사, 혈통이 아카리의 두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작자들은 여고생의 몸에 난 털이란 털은 전부 싹
따갑고 흰 옷가지로 래핑한 다음 매일 기도하라 명령할 권력이 있다. 악의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셈이고 그런 악의적인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짓과 마찬가지다. 후자는 상담소가 학대라면서 달려오겠지만 아크리의 경우에는 대체 누가 도와주러 올 테냐? 그럴 사람이 없다. 아무도 어른을 비난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건 악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로 듣기 나쁜 말일 수 있는데 너로 나부랭이야 있으나 마나 그런 거 아냐? 키미나라의 보좌를 맡을 뿐이다. 젊어야만 한다는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西目さんは外の人だからわからないんですよ。 몰라 뭘. ノロは君習い様は島人の誇りなんです。 아카리는 말했다. 칸조나는 조상신과의 가교가 되는 자라고. 너로는 신들과 교신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 대신에 아이의 홀령에게 사랑과 후회를 전한다. 아내와 생이별한 남편에게는 꿋꿋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격려를 한다. 인간의 생사에 다가가 섬 사람들의 슬픔과 증오를 그 한 몸에 짊어지고 덜어주기 위해 헌신한다. 쿠키칼의 그 상현 모시기 친구 떠오르네요. 그 신호분과 죽인 친구. 신호부 맞나요? 아무튼 그것이 노르웨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너라는 전통과 역사인 동시에 섬 사람들의 구원이기도 했다. 그런 문화적 종교적 배경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만 안다. 나는 그 감각조차 알 수 없다. 원래 자라는 환경부터가 그랬다. 이문의 가족은 도쿄 사람 태반이 그렇듯이 무신론자였다. 지구는 돈과 숫자와 과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다. 나도 막 비슷한 가치관이었고 이 섬을 이해할 수는 없다. ノロが行う儀式はどういう術式なの？ 릴루는 지극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카리는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는 듯이 눈을 깜빡거렸다. 詳しくは聞いていませんが、神々に祈りを捧げることが主な祭祀になるのだと思います。神殿の連中と同じね。はい？祈ったところで神は加護なんて与えない。自己満足よ。外の人からすれば、そう見えるのも無理はないかもしれませんね。 릴루가 말하는 신전은 아마도 진짜 마법과 관계된 곳일 것이다. 전제는 달랐지만 기묘하게도 대화는 이어졌다. で、あかりは諦めるの？今、言った通りですよ。リルーさん、決まったことですから。あかりはどうしたいの？それは、別にいいじゃないですか。答えなさい。 릴루는 타협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퇴로를 차단했다. 아카리 얼굴을 잡고서 억지로 고개를 들어 올렸다. 黙らないで。やめてください。あかりが何を思っていようが関係ないじゃないですか。それを決めるのはあかりじゃないわ。話してください。やりたいのか、やりたくないのか。答えたら話すわ。 아카리는 발버둥 쳤지만 릴루의 팔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머지않아 양팔을 힘없이 늘어뜨렸다. 정적이 찾아왔다. 형을 하기 힘든 싸늘함이 흘렀다. たくない。聞こえないわ。寝たくない。もう一度。あかりは諦めたくないんです。あかりは声優になりたいんです。ずっとその夢を見てきたんです。でも、仕方ないじゃないですか。誰一人としてそれを認めてくれなかったんですから。誰かに話したの？話しましたよ。ノロになんかなりたくないんだって。やりたいことがあるんだって。でも、自分の置かれた立場を理解しろって叩かれて、誰もあかりの言うことなんか聞いてくれなくて、お母さんもノロになるのはすごいことだからおめでとうって。 아카리는 자기 편이 없었다. 모두가 아카리를 노로로 만들고 싶어 했다. 아카리가 노로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늘 그 천지였다. 어른들은 선의로 도망칠 길을 막았고 축하하는 분위기로 아카리를 올감했다. 사실 지네들도 하기 싫은데 떠넘기는 거 아냐? 今さらあかりが何を言っても変わらないんです。だったらせめて忘れようと思って。でもできなくて。
聞くような人たちじゃないんです。もう決まったことだって言ったじゃないですか。損壊でも議題に出て父が承認したんですよ。撤回するにはまた臨時集会を開いて撤回案を出して決議して、本家の意向なのに逆らえる人なんて一人もいないのに、どうやっても無理なんですよ。明日には髪を剃るんです。そんな状態じゃ来週のオーディションにも行けません。高校も辞めることになります。それであかりの人生は終わるんです。もう何も残らないんです。あと15年したらあかりは30歳になって、ようやく自由になって、ハゲのままでやっと島から出られて、そうしたら아카리는 미친 듯이 오해를 했다. 릴루가 머리를 말없이 끌어안았다. 나는 그 풍경을 말없이 보았고 건넬 말이 없었다. 아카리는 꿈을 빼앗겼다. 설상가상으로 미래마저 빼앗겼다. 가족을 저주하며 역사를 저주하며 그리고 신에게 기도를 드리게 된다. 15년 후 아카리는 연애 경험조차 없는 삭발한 30세 여성이 된다. 뒤돌아봐도 과거는 없다. 고등학교, 대학교 취직, 그런 이벤트는 없다. 당연히 다시 손에 넣을 수도 없다. 미래가 너무 보장되지 않았죠? 소망했던 만큼 낙차가 컸다. 떨어진 바닥이 나보다도 풍족한 생활일지언정 동정심만 될 뿐이었다. 맡겨보라고 말하고 싶다. 나에게 힘이 있었다면 그럴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의 나에게 그런 힘은 없었다. 아무것도 없다. 事情は理解したわ。 무력한 나를 대신해 렐루가 말했다. 달래듯이 아카리 등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助けてほしいの。あかりの周りの奴らが言っていることと、あかりがオーディションに行きたいことは別の話よ。行きたいのならば言えばいい。行ってどうするんですか？連れて行ってあげるわ。できませんよ。できるわ。 릴루는 단언했다. 힘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못한다. 다른 누구도 못한다. 하지만 릴루만큼은 해줄 수 있다. 만물의 이치마저 왜곡하는 능력이 마법이 있으니까. 마법 심부름 센터.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시작했다. 이건 진짜야. 정말로 어떻게든 될 거야. そんなことありえませんよ。 가능해. 내기해도 돼. 나는 릴루의 서포트 역으로 들어갔다. 등을 떠밀어주는 게 내 역할이라고 보았으니 迷惑をかけることになります。 안심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가난해질 수는 없거든. お 왜 그래? いえ、それを聞いてほっとしました。 예? 이럴 게 없다.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뭘 맡겨도 된다. 뭐 이런 뜻인가? 今より貧乏になれないなら、西目さんにはいくら迷惑をかけても平気ですね。 이 젠장을... 아크리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 눈물로 범벅이 된 웃음이었다. 나는 그 머리를 세차게 쓰다듬었다. 어떻게든 해줘야겠다. 굳게 생각했다. 부탁한 거 사왔어. 슈퍼 비닐봉지를 내밀자 렐루가 만족스럽게 끄덕였다. まあまあね。 너 이걸로 뭐 하려는데? 魔法よ。 이걸로? そうよ。あんたは下がってなさい。 네, 릴루는 수바 봉투를 들고서 자기 방에 틀어박혔다. 아크리에게는 맡겨두라고 큰 소리를 쳐놨지만 살짝 불안해지긴 했다. 이 괜찮은 거 맞아? 마법 제대로 쓸 수 있겠지? 내가 사온 건 닭고기 1kg이었다. 西目さん、一体これから何が始まるんですか？魔法とか言いませんでしたか？ 거실에는 아크리가 더 불안한 투로 기다렸다. 하긴 그렇긴 하겠지. 갑자기 닭고기 1kg를 사오라고 한 다음에 마법이니 뭐니 그러면은 누가 와도 제정신이지 의심을 하긴 하겠다. 야. 안심시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릴루가 어떤 마법을 쓸지는 나조차도 모른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하네. 수상하지. 自覚があるなら説明してください。あかりは説明を要求します。 얘기한다고. 한다니까? 얘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하나? 일단 기회를 구했던 그 에피소드부터 해볼까? 그때 우리는 하늘을 날았다. 옆섬까지 단숨에 날아가 버렸다. 그런 일이 있었어. いや、ですね。あかりには西目さんの創作小説のプロットを聞いている暇などないのです。あかりも大切な話をするときは
ビッグバンの話から始めますので、人のことは言えませんが、ここまで切迫している時は、さすがにビッグバンははしょります。さあ、本当のことを教えてください。 방금 한 말 사실인데 う 진짜라니까? 도망치고 싶으면 뭐 도망쳐. 화는 안 내. いえ、ここにいます。なんだかんだで悪い人たちだとは思えないので。 아카리는 남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믿는 거다. 그래, 솔직히 나도 제가 뭘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괜찮아. 嘘でもいいので、安心できる言葉が欲しかったのですが。あかり、こっちに来なさい。 준비가 다 된 듯이 렐로가 부르러 왔다. 루리는 렐로 방으로 이동했다. 킁카킁카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대부분은 밖으로 꺼내놓았고 탁자만 남아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창문에 커튼을 쳐놨는지 어쩌는지 새어들어오는 빛도 없었다. 광활한 테이블 위에 놓인 촛불뿐. 어둠에 적응한 눈이 방구석에 붙은 부적 같은 것을 발견했다. 부적 시간은 꽤 컸다. 사람 팔뚝만큼 길었다. 어두워서 뭐라고 쓰여있는지는 도저히 못 읽겠고. 髪の毛と唾液、それから経血をちょうだい。 뭐요? 릴루가 이상한 소리를 했다? 나는 정수리에 촉을 날렸다. 너 말하는 법 좀 고칠 수 な 없나? んでよ。 요구하는 게 이상하잖아. 아카리 겁먹었다니까? 근데 リヒメさん、大丈夫です。あかりはリルーさんを信じています。 아니 문제는 그거지. 뭐 죽이야 주겠지. 근데 어떻게 피를 내는 거야? 아카리가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각오는 된 듯한 な 모양이었다. ら、遠慮なくやらせてもらうわ。 릴루는 아카리의 머리를 자르더니 바늘로 손끝을 찔렀다. 손가락 피어도 되는 것 같다. 아, 뭐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아카리의 피를 사람 모양을 한 종이에 묻혔다. これは、あかりを模した人型よ。これを神殿に見立てた部屋に置くの。 배려 차원이었는지 일단 릴루가 순서를 알려주었다. 약간 좀 똑같은 복제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는 기술인가? これから執り行うのは、力を持つ者を呼び寄せる儀式。力を持つ者は、人間がまだ解読しきれていない複雑な魔法を使えるの。 뭐라는 거야? 儀式の狙いは、力を持つ者に供物を捧げる対価として、彼らの魔法を享受すること。 릴루는 탁자 위에 책으로 탑을 쌓아 올렸다. 양초는 탑 주변에 배치를 했고 儀式は本来、神殿でなければ行うことはできない。力を持つ者が住む異界と、この世界がつながる場所は限られているから。けれど、神の名を持つ者を呼ぶのではない限り、こうして神殿を模した空間を用意すれば、異界との接続が可能となる。四方に貼られた札は四大神への祝詞。この机は祭壇で、積み上げた本は供物を捧げる台となる。聖火はろうそく、聖水の代わりに水道水。 사은 닭고기를 쟁반에 담아 책에 올렸다. 릴루는 아카리를 번뜬 종이 인형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방을 나왔다. 그리고 복도에 무릎을 꿇고 무서울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 목소리가 맞나 싶은 이 소리의 나열은 아마도 주문일 터. 경쾌한 리듬으로 이어지는 주문. 소리에 맞춰서 방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바람도 없는데 촛불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천장이 삐걱거리면서 먼지가 떨어졌다. 아무도 없는 방에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고 설마 있나? 지금 이 방에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どうして、あの程度の供物しか捧げていないのに。 주문이 끝나고 수십 초가 흘렀을 때 릴루가 고개를 들었다. 은은한 어둠 속에서 경악한 표정이 떠올랐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일어났어? ある意味ではね、呼ぶ予定だったものよりはるかに高位なものが来たみたい。 릴루의 시선 끝에는 양초가 흔들리는 어둠밖에 없었다. 하지만 거기에 있다는 거다. 방금 이계에서 내려온 힘을 가진 존재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わからないわ。新たな供物を要求されるのか、あるいは今の供物で願いを叶えてくれるのか。これほどの力を持つ相手に契約は無意味ね。
足りなければいくらでも持っていくわ。 만두자, 이거 위험하잖아. 動かないで。動けばあんたにも縁が生まれるわ。呼んでしまった以上契約は交わさねばならない。 무슨 소리인지는 못 알아먹겠지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구나. 나는 아카리를 감싸면서 의식을 지켜보았다. 릴루는 은으로 만든 쟁반에 아카리를 번뜬 종이 인형을 올렸다. 그걸 천천히 방 안으로 밀어넣었다. 다음 순간 천장에서 검은 액체가 떨어졌다. 그 액체가 종이 인형을 완전히 집어삼켰고, 릴루가 하는 마법과 내가 하는 마법이 거의 동일할 확률은 낮았지만 내 기준에서 의식은 실패했다. 아카리를 번뜬 종이 인형이 잡아먹혔다는 건 아카리 영혼이 잡아먹혔다는 뜻 아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나는 아카리를 감싼 손에 힘을 주었다. 머지않아 액체가 빨려나가더니 제 책상 위 양초가 소리를 내면서 꺼졌다. 어두움은 갑작스럽게 찾아왔고, 움직여도 되는 걸까? 아직 안 되는 걸까? 지금 상황은 안전한가? 아니면 위험한가? 지금 내 손에 느껴지는 게 아카리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일까? 릴루? 방금은 뭐야? 契約が終わり、眷属は元の場所へ帰ったわ。もう明かりをつけても大丈夫よ。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카리가 질문에 답했다. 내가 움직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고 있자 아카리는 황급히 말을 이었다. 明かりは喋ってませんよ。今のは誰ですか？私よ。 아카리는 그렇게 말하더니 손가락에 조그마한 불꽃을 만들어냈다. 엥? 이건 뭐냐? 오른쪽에도 아카리, 왼쪽에도 아카리, 아카리가 2명? 이건 대체... 열심히 그 뒤를 비교해봤지만 둘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카리다. 목이 말라붙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릴루 마법 때문인 거지? 錯覚を見せてるのよ。 한쪽 아카리가 릴루 같은 말투로 얘기했다. 아하, 이쪽 아카리가 릴루구나. そうよ。私以外の人間は、私を明かりだと思い込んでしまうの。 그러면 의식이 성공했다는 거지? もちろん、 다행이다. 일단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거 변신이랑은 또 다른 거야? 体は変化していないわ。 그럼 안 보이는데 머리가 있는 거야? 나는 릴루 머리 위로 손을 뻗어봤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다. 천천히 손을 내리자 릴루 머리 위에 손이 착지했다. 私の頭の位置と磨けの位置が一致するよう誤認させてるの。あんたは今、自分で思っている以上に手を上に持ち上げているわ。 의외로 만등인데 服のサイズ以外はね。 그 외에도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 아무래도 환영을 보일 수 있는 상대는 생물뿐인 모양이었다. 얼굴 인식 기능은 속일 수 없고 사진을 찍혀도 안 된다. 마법의 효과는 대충 열흘? 그때까지 릴루의 겉모습이 아카리로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이 마법을 써가지고 바꿔치기를 하자는 거야? 열흘 동안, 고작 열흘 동안. そうよ。私が明かりの代わりを務める。その間に、明かりはオーディションを受ければいい。 간단한데 오디션은 다음 주니까 적당한 타이밍에 교대하면 되긴 한데 확실히 오디션을 보는 것만 생각하면 충분하긴 하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아카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열흘을 받게 되지 않는다. 그 후의 일을 생각하자면 좀 불충분한 거 아닌가? 明かりはオーディションを受けられれば十分です。合否はすぐに決まりますし、もし合格だったら、 합격하면? 家を出ます。一人で生きていきます。 진심이구나 너. はい。ギルーさんがチャンスを作ってくださったんです。だったら、明かりも覚悟を決め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います。 아무래도 진심의 모양이었다. 아카리는 고등학생이니 이래도 될 테고 무엇보다 나라는 설레가 있다. 못할 건 아니다. 알겠어.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나도 한번 도와볼게. 문제는 언제 바꾸는 건데? 剃髪式は明日なんです。本来なら明かりは明日、坊主になり、来週末にノロ就任式をする予定でして。 내일이라 너무 급한데 아카리가 빡빡이가 될 수는 없으니 릴루의 마법으로 속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주일이나 교대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 급하게 투입해서 잘 풀릴 리가 없고 やるしかないでしょ。押し切るわ。 듬직하기도 해라. 뭐 이것밖에 방법이 없긴 하지.
나도 공범이 될 각오를 다졌다. 목적은 아카리가 없는 걸 지키지 않는 것. 부모를 속이고 가출한다. 최악의 경우 내가 어떻게든 해주마 정도의 각오로 가볼까? 할 거라면 철저하게 손을 더럽혀야지.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お礼は必ずしますので。 한턱 낼 날 기대할게. 올해는 오른손을 포겠다. 뭔가 큰일을 하기 전 의식처럼 하는 그거다. 그와 함께 손을 들어 올렸다. 오늘부터 일주일 바꿔주기 작전 개시다. 다음날 삭발시기는 아카리로 변장한 릴루가 출석했다. 키미나라의 둔치에 있는 저택 앞뜰에서 시기 직전되었다. 간전아들은 정문을 외우면서 감히 아샤게라 불리는 배전을 7번 돈 후에 배전에서 티루루를 부른다. 이거는 진짜 그 일본인들도 잘 못 읽는 한자로 나왔을 것만 같은 느낌이죠. 그 후 안쪽 숲에 들어가 샘물로 목욕제기를 한 다음에 흰 옷을 입는다. 그리고 저택 앞들인 우도미아로 돌아오면 준비된 자리에서 삭발이 시작이 된다. 릴루는 가발, 집사 물건을 아카리가 훔쳤다. 가로 닫고를 쓰고 시기에 임했다. 남자용 가발을 썼으니 상당히 우스운 꼴이었겠지만 우리는 인식방해를 당해서 차이를 모른다. 가발에 머리털을 자르면 그에 맞춰 아카리도 민머리가 된다는 논리였다. 식은 무사히 끝났나? はい。おかげさまで。怪しまれた様子もないようです。 의식 중에 두 사람은 계속 전화를 연결해 두었다. 릴루가 대답하지 못할 질문에는 아카리가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 바꿔치기는 무사히 성공. 첫 관문을 돌파한 참이다. 어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느새 저녁이 되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시간 감각이 참 둔해진다. 밥이나 먹을까? 뭐 먹고 싶은 거 있나? いえいえ。それくらいあかりがやりますよ。住まわせてもらう予定ですし。 허걱! 정확히는 숨겨둔다고 해야 하나. 릴루가 아카리를 연기하는 동안 원조는 밖에 돌아다닐 수 없다. 그 때문에 오디션까지는 우리 집에 숨기로 했다. 너 요리도 할 줄 알아? 失礼な。あかりはこう見えても超絶技巧の持ち主なんですよ。今から30分後にあまりの美味しさに神戸を垂れる西目さんが見えます。 자신만만하구만. 그럼 어디 해봐. 조미료 위치 같은 건 알려줄 테니까. はい。 둘이서 주방에 갔다. 조절기교라 호언장담한 단계에 빈말은 아닌지 식칼 쓰는 손이 나보다 능숙했다. 필요한 조미료는 그때 내가 꺼내줘야 했으니 결국 나도 주방에 상주하게 됐다. 그러는 사이에 저녁이 완성이 되었다. 메뉴는 생강구이 미소시루에 샐러드까지 딸려 있었다. 평소에 반찬 한 개만 만드는 인간으로서 국물과 밑반찬이 있다는 것에 감동을 하고 말았다. 어디 맛은 어떨지. 멋있는데? そうでしょう、そうでしょう。あかりは両家のお嬢様ですからね。勉強ができるだけではダメで、あの手この手の技術が仕込まれているのです。さあ、もっと褒めてくれていいんですよ。 아카리가 가슴을 폈다. 그래 요리도 잘하고 귀여운 아카리 참 장하다 장해. 왜 입을 다무시죠? 面と向かって可愛いと言われるのは照れますね。 약점 발견. ですが 공략 甘いです 포인트. よ、西目さん。そんなことを言ってもあかりは落とされませんよ。 무슨 소리야. 아카리 이 녀석 이상하게 기분이 들떴다. 그런 줄 알았더니 갑자기 얼굴을 붉히면서 빈 찻잔으로 입을 감추었다. 왜 저래? 왜 이러나 싶더니만 아카리가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だって今日から西目さんと二人きりで暮らすことになるじゃないですか。 와우! 내내 러브 코미디 담당이 코피를 뿜었다. 평소에는 장난기 가득한 녀석이 나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부끄러운 그 표정. 심지어 입가를 감추고 올려다보는 이 자세 참을 수 없다. 포인트가 높다. 그래서 뭐 내가 그런 짓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나. 변명했더니 그렇게 생각했다는 분위기가 배어나오고 말했다. 설마 찔려서 당황하는 줄 아나. 아니
나는 순수하게 네 노력을 응원해주려는 마음에 그러니까 네가 싫어할 짓은 절대 할 생각은 없어 라고 하자마자 그 다음 대사 싫지만은 않아요 뭐 이런 대사가 나올라나? ああ、はい。 그렇군. それは分かっていますよ。西目さんはそういう人ではないということくらい。ただ、西目さんの態度が思わせぶりというか、キッチンでも距離が近かったですし。 아 뭐야 나구나. 미안 그건 진짜 몰랐어. 무신코 렐루랑 비슷한 느낌으로 嫌ではなかったです。 맞지. 내가 나온다고 했지. 이 미연씨 마스터가 말하는 게 법이야. でもリルーさんとはいつもあんな距離なんですか？ 아무래도 나는 제 모듬을 파는 게 듣기인 모양이다. 이거 여자 특유의 그 떠보는 건데 여기서 대답을 잘 하면은 그 포인트가 반대로 높아집니다. 약간 좀 더 도박 같은 느낌인데 말이죠.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빨리 목욕부터 하고 와. 아 이거는 감점도 플러스도 되지 않는 얼버무리기 작전이죠. 나쁘진 않아. 나는 재빨리 자리를 떴다. 빈 그릇을 싱크대에 옮기던 중에 아카리는 한층 더 얼굴을 붉혔다. お風呂に入れということは、西目さんはあかりにそういう期待をされているのかもしれませんが、 상당히 망상이 좀 짙은 친구구나. あかりは別にそういうつもりではないと言いますか。いや、リルーさんと比べられると胸のボリュームが足りなくてがっかりされますよと言いますか。 뭔가 너 계속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쩌지? 인생 경험치가 부족해서 수습할 방법을 모르겠다. 정신을 차리니 내 낯도 뜨거워졌다. 기대하는 것처럼도 보인다. 이런 젠장을 모르겠다. 릴루와 너무 다르다. 릴루는 집안일에 손도 안 댔고 서로 간섭하지도 않는 스타일을 밀어붙였고 그래서 아카리 같은 풋풋한 귀여움이 확 먹혔다. 아니 확 먹히면 안 되는데. 그래 목적을 잊지 마라. 멍청아. 나는 아카리의 머리에 조발 날렸다. 왜 내가 너한테 흥분해야 하나? 내 취향은 굳이 따지자면 릴루다. 아 이런 말을 하네. そうですよね。これはとんだ失礼を。ではお風呂に行ってきますね。 아카리는 살짝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거실에 나갔다. 나는 그 등을 보고서 한숨을 내쉬었다. 잘 넘겼다는 안도감에 감싸이는 한편으로 말실수를 했다는 후회가 밀려 올라왔다. 방금 건 좀 아니잖아. 저런 아카리한테 매력이 없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 저런 소리를 들으면 누구든 간에 상처를 받는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전 연령판의 게임이지만 그런 모종의 얍갱 같은 경우는 말이죠. 덮쳐집니다. 예, 이거 확실해요. 아니 그래도 저 경우에는 세게 나와야 오해가 없지. 아니 근데 또 상처를 주는 건 답이 없다. 근데 난 뭔 생각하는 거야. 상대는 아카리다. 지금까지 아무런 감정도 없었으니 그냥 당황할 필요도 솔직히 없다. 그렇겠지. 장난치는 게 아니란 걸 알아서 그런가. 괜히 의식이 된다. お風呂先にいただきました。 방에서 만화를 읽고 있으니까 아카리가 찾아왔다. 목욕한 직후라 그런지 뺨이 발그랬다. 그 직후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은 셔츠에 돌핀 팬츠? 무릎까지 보여서인지 가느다란 다리에 시선이 꽂혔다. 왜 일러로 그려주지 않는 거야. 남쪽섬에 사는데도 피부는 되게 하얗구나. 지그시 보는 것도 미안하니까 빠르게 방을 나섰다. 아무 생각 없이 세면실로 가서 옷을 벗었다. 목욕탕에 들어가자 맡은 적 없는 좋은 냄새가 났다. 이 변태 녀석. 옆집 목욕탕에 실수로 들어온 줄 알았다. 냄새의 진원지는 낯선 샴푸였다. 그 외에도 트리트먼트나 바디워시까지도 있었다. 와우. 굉장히 여성스러운 핑크색 아이템이 목욕탕에 있었다. 세면장에도 화장품이나 핑크색 빛이 놓여있거나 토끼 모양 머그컵이 떡하니 한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조마조마했더라.
릴루는 개인 물건이 전혀 없는 주의라서 뭐 그것도 그것대로 이상하긴 한데 신경 쓸 일이 없었다. 이럴테면 여자의 칫솔이 내 칫솔 옆에 있으니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고. 진정해라. 뭐 어쨌다고. 같이 사니까 당연히 생필품은 있어야겠지. 아카리는 그냥 평범한 여자애다. 릴루와 똑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되지. 오케이. 심호흡하고 아카리가 있는 거실로 갔다. 가벼운 잡담이라도 건네려고 했지만 아카리는 잡아먹을 듯이 TV를 보고 있었다. 거실 TV는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영상을 볼 수 있는 장치였고 아카리는 혼잣말을 하듯이 대사를 되뇌고 있었다. 표정이 너무나 진지해서 말 거는 걸 포기했다. 보리차나 주고 말까? 나는 조용히 거실을 나섰다. 아침이야? 밤에 릴루에게서 전화가 왔다. 무슨 일로 나한테 그 전화래? 무슨 일이 있나? あかりを呼んでメッセージを送っても反応がないの。 아카리는 지금 목욕 중인데 왜 급해? 急ぎよ。かなり疑われてるわ。 알겠어. 전화를 끊지 않고 세면실로 갔다. 이거 해프닝 발생 각인가요? 문을 knock하고 불렀다. 대답이 없다. 아니 세면실 문소리가 목욕탕에서 들리긴 하나. 잘은 모르겠지만 별 생각 없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마주치기라도 하면은 대형 사고다. 어쩔 수 없이 세면실 문을 계속 두드렸다. 전혀 못 알아챈 것 まだ 같다. なの？ 전화 너머로 재촉한다. 될 대로 되라. 들어간다. 외치고서 세면실 문을 열었다. 세면실 바닥에는 개어둔 옷가지가 있었고 안쪽 세탁 바구니에는 벗어둔 옷이 들어있었다. 그쪽은 최대한 안 보게 노력하면서 목욕탕 문을 두드렸다. 벌퉁명한 유리 너머로 피부 색깔이 보였다. 원 하나만 넘으면 알몸 미소녀. 시츄에이션만 보면 심야 애니급이다. 실제로 내가 그 상황에 놓이니 엄청 긴장이 되더라. 노예당할까봐 무섭다. 다시 한번 두드리자 샤워기 소리가 그쳤다. 何ですか？ 겁먹은 듯한 목소리가 목욕탕에서 들려왔다. 가슴 가득 죄책감이 퍼졌다. 릴루가 급한 일이 있나봐. 서둘러줄래? わかりました。 안심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비슷하게 어느 의미로 안심을 좀 했다. 아카리는 10분 정도 후에 목욕탕을 나왔다. 머리를 닦으면서 통화를 했다. 스피커 모드라 의도치 않아도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キリコを名乗る女からメッセージが来てるの。何と言っているんですか？ごきげんよう、赤積あかり。儀式まで数日と迫った今日この頃、いかがお過ごしかしら。あなたと言ったら弱気な発言ばかりで、同じノロとなるものとして不安でしかありませんわ。でも、安心してくださいまし。この私が一緒にいて差し上げますもの。あなたは昔から寂しがり屋ですものね。もうところで、今晩電話とかできます?と書いてあるわ。 키리코라면 금발 노래 본명이다. 잠깐만. こ 오호호호 の 읽어? 私が一緒にいて差し上げますもの。あなたは昔から寂しがり屋ですものね。もうほっほっほ。 기가 세 보이는 인생의 반면에 외로움을 많이 타나 보다. 連絡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キリコにはあかりから電話をかけます。 아카리는 어깨를 움츠리면서 휴대폰을 조작했다. 소파에 들어누워서 전화를 거는 동시에 드라이어를 켰다. 오늘은 돌핀 패치가 아닌가 보군요. 오케이. 자기 집처럼 편안해 보였다. もしもし、あかりです。ずいぶんとうるさい場所にいるんですのね。髪を乾かしているだけです。髪を乾かす?剃髪しましたのに? 나는 식은땀을 흘렸다. 実はお習字をしましてね。箸を乾かしているんですよ。 꼴 사나운 거짓말. 髪ではなく、髪だったんですのね。紛らわしい。 하지만 잘 속여 넘긴 모양이었다. で、わざわざ電話するほどの用途は何ですか？私、ノロとしての自覚がいまいちなあなたに、少しお説教をして差し上げようかと思ってますの。それは、ありがたい話ですね。
전혀 감사하지 않은 말투로 아카리가 말했다. そっちはサバサバしたものですね。属性に未練はないんですかね。ノロというのは大名ですわ。これほどの退任、君左殿では数十年ぶりのこと。私にも夢はありましたが、お役目を果たすことは分家としての義務ですもの。仕方ありませんわ。そうですか。それは熱心ですね。その言い方、私を侮辱してますの？ 이미 머리를 안 짜는 시점에서 너는 모욕당하고 있단다. まさか。あかりは純粋に、心の底から尊敬してそう言ってますよ。普段は呼吸をするように嘘をつくあかりですが、今の言葉に関しては嘘ではありません。持って回った言い方を。あなたはいいですわよね。夢もなく、凡庸な日々を送っていただけなんですもの。ノロになるにあたって、捨てなければならない夢もない。 아카리는 그때 입을 닫았다. 성우의 꿈은 나와 릴루밖에 모른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금발롤도 아카리의 꿈을 모른다. 무엇을 버리려고 했는지도 어떤 각오를 품었는지도 5초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아카리는 힘없이 말했다. ええ。まあ、そうなんです。と言いたいところですが、様々な事情がありまして。 그리고 힘주어 말했다. あかりは諦めませんよ。諦めない？何を考えているんですって？様々なことと言ったではありませんか。キリコでは到底理解できない、深いことをあかりは考えているんです。それは、私の経営学よりも本気なんですの？ええ、そうですよ。人生をかけてます。 잠깐의 침묵. 도망칠 계획을 들키는 건 아닐까. 나는 조금 불안해졌다. あなたのことだから、どうせまた適当な嘘をついているんでしょ？あなた、そんなことばかりしていると、友達を亡くしますわよ。はいはい、気をつけますって。 금발놀이 가볍게 농담을 던졌고 아카리도 비슷하게 가벼운 농담으로 받아쳤다. 거기서부터는 평소와 같은 아카리였다. 그 뒤로도 잡담이 이어졌다. 30분 정도 지났을 즈음에 전화가 끝났다. 아카리는 비루한 표정으로 소파에 얼굴을 묻었다. 잘 얼버무린 모양이네. ごまかしてよかったのかはわかりませんけどね。普段通りを演じるのがこんなに辛いとは思いませんでした。 금발놀이 그렸던 미래는 아카리와 함께 꿈을 포기하고 아카리와 함께 노로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카리는 그 미래를 거부했고 섬을 빠져나와 성우 오디션을 본다. 붙으면 가출. 노로가 되는 역할을 내팽개치고 도쿄에서 산다. 금발롤만 노로가 된다는 뜻. 아카리의 몫까지 이를 떠안는다. 배신이라면 배신이다. 굳이 따지자면 노로가 되길 강요한 사람 잘못이긴 하지만 아카리 잘못 아니잖아. 뭐 신경 쓰지 마. 西目さん、あかりは悪いなんて思ってませんよ。キリコは何と言っても敵ですから。敵を生贄にのし上がれるのなら、あかりは躊躇しません。 피도 눈물도 없는 발언. 매정함의 극치. 그게 허세란 걸 간파하지 못할 정도로 둔감하진 못했다. 않았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소꿉 친구다. 친구를 짓밟는 건 어지간한 정신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아카리 나름대로의 각오를 다진 셈. 힘내. 아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항도 코멘트도 없었다. 꿈을 이룬다는 건 벅찬 일이구나. 참 어렵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릴로와 아카리의 대화는 나날이 줄어들었다. 안정된 생활이 가능해진 그 증거다. 그러나 그 어느 날 뭐야? 잠깐만 돌아갈 수 없나요? 다 봐야 되는 유튜브의 숙명이 모르겠다. 낮에는 연습을 하고 밤에는 자유롭게 지내는 듯했다. 나는 계속 궁금했던 걸 질문했다. 처음 만났을 때 나랑 만난 적이 있었던 투로 얘기했었지. 그거 진짜야? おやおや、西目さんはあかりとの出会いエピソードが気になるのですね。
当ててみせましょう。結婚式でお二人の出会いはどこですかと聞かれて、二人が違う答えを返したら、それは気まずい思いをするのが嫌で聞いていますね。뭔 소리야 얘? 答えを言いましょう。本当のことですよ。あかりが4歳だったので、西目さんは5歳だった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그럼 나 옛날에 이 섬에 왔다는 그런 말인가? そうなりますね。 5살이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그 해다. 이 섬에 왔다면 부모님과 함께 왔을 터이지. 그렇다면 이 집에서도 자본 적이 있는 셈이다. 전혀 기억이 없다. 할아버지 얼굴도 기억이 안 나니 뭐 당연하긴 한가? 本当に思い出せませんか？あかりと西目さんは二人でホタルを見たんです。山にはホタルがいっぱいいて、とても綺麗でした。でもあかりはホタルに夢中になるあまり、大人たちから離れてしまって、気がつけば真っ暗な森の中でした。どこにも親はいなくて、急に心細くなって、そんなあかりの手を握ってくれたのが西目さんだったんです。 아카리가 날 기억했던 건 둘이서 숲속에 남겨진 기억이 있기 때문이었을까? 아마도 나는 아카리의 손을 잡고 어른들이 있는 곳에 데려다 주었을 것이다. 영웅이었던 셈이다. いえ、西目さんも普通に泣いてましたよ。二人で泣きまくったら、大人がやってきてくれたんです。 아무짝에도 쓸모없었구만. 손 잡아준 거는 뭐 어떻게 된 거야? そこだけは救いになったと思います。一人じゃないってことが分かりましたから。そもそも5歳児が一人でどうにかできるはずもないですしね。 이상한 데에서 현실적이구나. 우리는 이야기 꽃을 피웠다. 아카리의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랑 원의 친구였던 것, 가족끼리 교류가 있었던 것, 신이 나서 늦은 밤까지 대화에 열중했다. 누군가와 오래 잡담하는 건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었다. 남과 소통하는 게 이렇게나 즐거운 줄 몰랐다. 렐루하고도 이만큼 대화할 수 있다면 좋겠다만. 뭐 계속 되네. 평소에는 고요하기 그지없는 전화벨이 울렸다. 웬일인가 싶어서 받아보니 할아버지 전화였다. 영건? 뭐 그런 것도 있어. 뭐 별날 일 없나 그래서. 국제 전화 걸어놓고 뭐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양반. 일단은 걱정하고 계신다고 보셔도 뭐 무방할까요? 별날 일은 뭐 딱히 가끔 일하러 갔다가 밥 먹는 게 전부이긴 한데 오사토 가면은 뭐 어때? 그 지들은 뭐 여전하나? 그 머리 꽉 맥혀가지고 그 나랑 장기도 할 때도 장기도 못 둬요. 그 양반들 머리가 둔해가지고. 할아버지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올 줄이야. 아는 사람이라는 그 말을 못 들었다. 심지어 갑자기 화제가 오사토 가문으로 넘어가 버렸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는 듯이. 어머니를 품으면서도 나는 노로지임식 이야기를 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원하는 정보는 틀림없이 그쪽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노로를 뽑는다고? 그거 야단 났구만. 아주 큰일이 났어. 갑자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30초마다 한 번씩 호탕하게 웃어야 할 그 할아버지가 지금은 그런 웃음소리가 없다. 대신에 초조함과 위기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다. 야단 나다니 뭐 야단이나 그냥 뽑는 거 아니야? 선출해야 하는 거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필요 없어. 뭐 움직임 있으면 또 연락 좀 해라. 할아버지는 용건을 말하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등줄기에 살짝 오한을 느끼면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노로가 선출되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마치 그렇게 암시하는 듯한 반응이었는데 아카리의 말로는 노로 지임 의식은 문화 보존의 의미가 크다고 하는데 그런 거 치고는 할아버지 반응은 아주 극적이었다. 보존되면 안 된다? 왜? 보존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게 위험하다? 왜? 생각하기에는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했다. 나는 일단 전화에 대해서 잊기로 했다. 건너뛰고 다음으로 넘어가. 니시메 씨네 집에 신세를 진 지 며칠. 낯선 생활이었지만 드디어 적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저는 릴루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생활 조언이었지만 목적은 릴루 씨에게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すみません。変なことになってしまあかりが謝ることじゃないでしょ。言い出したのは私だし。 전화 너머로 들리는 릴루 씨의 목소리는 본인 목소리였습니다. 마법이란 건 전화에는 효과가 없는 모양입니다. なりすましなことではなくて、西目さんのことです。ヒカルの西目さんの隣って、ディルーさんのポジションじゃないですか。あかりが勝手に入っていくのは、やっぱりちょっと気が引けるというか。ポジション 저는 니시메 씨와의 관계에 대해 의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릴루 씨는 정말로 모르는 눈치입니다. 반 친구와 대화하듯 말하다 보면 가끔 릴루 씨와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반 친구와 대화가 안 통할 때가 있구나. 외국인이라 어쩔 수 없겠지만 같은 세대여도 문화가 전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ディルーさんの国には、男子の世話焼き役みたいなポジションはないんですか？ 사귀는 건 아니지만 그 역할은 누군가가 한다. 남자가 헛소리를 했을 때 대꾸하는 역할이나 같이 쓰레기 버리러 가주는 역할 등등. 이상하다. 남자가 헛소리 했을 때는 무시당하고 같이 쓰레기 버리러 가는 그런 때에는 버림받는 게 정상 아니야? 암묵적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형태는 여러 가지여도 여자에게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포지션이 있어요. 고의는 아니었지만 그 포지션을 침범했으니 당연히 사과를 해야 마땅하겠죠. ないわ。初めて聞いた。お、そうなんですか？あかりの学校だけだったりするんでしょうか？ 도요토키지마의 중학교는 작으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걸지도요. 혹시나 청구석 냄새를 풍긴 걸까요? 살짝 부끄러워졌습니다. けど、やっぱり、何ですか？あかりとヒカルが二人だけで暮らしているって聞くと、苦しい気持ちになるかも。 릴루 씨가 울적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빠졌다고 벌써? 이런 말에 부끄러운 티도 없이 하는 건 외국인답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おやおやおや、自身の秘めたる気持ちに気づいてしまいましたね。やはり西目さんラブなんですね。よろしければあかりが西目さんに気持ちを聞いてまいりましょうか。 흥미삼아 아니 연애 이야기를 하면 저는 항상 이런 성격을 연기합니다. 괜히 입을 나불대고 싶어하는 사이비 큐피트. 물론 그 사랑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엉겨붙으면 친구들은 대부분 싫어하면서 아카리한텐 안 부탁해 라고 말합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살짝 아쉽긴 하지만 제게는 무거운 짐이니까요. 그래서 렐루 씨의 대답은 저를 크게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お願いしてもいい？え？私、多分、ヒカルが好きなんだと思う。 벌써 이 게임 한지 얼마나 됐다고. え？ 그때 저는 맥 빠지는 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농담으로 물어봤음에도 농담은 허락받지 못했고 퇴로를 잃은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입니다. 동시에 가슴속에 눈 하고 무거운 아픔이 일었습니다. 너도 좋아했어? 설마? この間、あかりに考えろって言われて、それからずっと考えていたの。意外でしたね。まさか本当に好きになるなんて。わからないわ。好きじゃないかもしれない。自分でもよくわからなくて、確かめたいだけ。ヒカルには言わないで。知られたくないから。ええ、あかりは秘密は守りますよ。そこは安心してください。 평소처럼 행세하려 할수록 헛발질을 합니다. 왜 제가 당황해야 하는 걸까요? 릴루 씨의 발언은 너무나도 뜻밖이어서? 아니면 히카루를 좋아해 라고 해서? 그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좋아하지도 않아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잖아요. 좋아하지 않아도? 이상한데요. 어쩐지 호흡이 가빠옵니다. 그니까 왜 너도 좋아하냐고 뭔 짓을 했는데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뭔가요? 병? あかり？聞いてる？あ、はい。何でしょうか？ヒカルに聞いてみるの。お願いねって話。
任せてください。 내뱉은 이상 거절할 길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거절할 필요도 없고 물어보면 그만 그걸로 끝. 그러니 가슴이 아픈 건 필시 어떠한 착각이겠죠. 다음날 저는 곧바로 니시메 씨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니시메 씨가 귀가한 걸 확인하고 거실에 나왔습니다. 릴루야, 마침 잘 됐다. 근데 얼굴이 좀 나쁘지 않아. はい。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뭐야, 내 마우스 커서가 지금 캡처가 되고 있었던 거야? 이런 젠장. 이렇게 하면 될걸? 아카리구나. 그럼 됐어. 何ですかそれは。 바로 대답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습니다. この家にいるのは超絶可愛いあかりちゃんなのに、どうして別の人と間違えるのでしょう。 그러니까 미안해. 평소 버릇이라. では、いつもの癖で何と言おうとしたのか教えてもらおうじゃないですか。なぜ、あかりならじゃあいいや、になるんですか？ 그건 말이야. 화면이 살짝 깨지네. 커지게 됐어. 뭔가 이상하지만. 됐다. 너무 화내지 마. 평소에는 렐루가 모아서 했으니까 그냥 세탁할 거 주려고 했던 거고. その話ならあかりに任せてもらうことは不可能ですね。何せ、あかりは自分で洗濯をしたことがありませんから。 자랑 스킬 말하지 마. 아니, 초절기교 배운 거 아니었어? 洗濯は含まれませんよ。手料理を作ってもらったら、西目さんは嬉しいでしょ？でも、手洗濯してもらっても嬉しくないじゃないですか。 그럼 네 빨래는 내가 해도 되는 건가? 기분이 불순해. 빨래는 어쩔 생각이었어. 같이 돌리는 거 싫잖아. 그럼 내가 직접 손수 빨아주는 수밖에 없겠군. 嫌ではないです。勝手に決めないでください。 제가 봐도 부주리한 분노지 싶었습니다. 괜히 꼬장 부리는구만. 하지만 싫은 줄로만 아는 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 니시메 씨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더니 뭔 잘못을 그렇게 했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표정으로 만든 게 저라고 생각하니 이번에는 저 자신이 혐오스러워졌습니다. 嫌ではないですから。西目さんにお任せします。 왜 또 꼬장을 부려? 내가 하라고? そう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持ってくるのでお渡しします。 속옷은 어떡할 건데? それくらい。 봐도 상관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악, 보이기 싫었습니다. やっぱりあかりが洗います。西目さんの服を出してください。後で洗濯機の使い方を教えていただけると、あかりは大変喜びます。 그럼 내 반스는 뭔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알았다. それと、西目さん、リルーさんのこと好きなんですか？ 왜 지금? 이해 불가능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세가 붙은 지금이 유일한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너? 니시미 씨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노골적으로 당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반응. 그랬군요. 갑자기 이해되는 것과 동시에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왜? 좋아하는 것도 아니니 아프면 안 되는데. 좋아한다는 마음을 모르는 상태로군요. 사랑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가도록 하죠. 으스대면서 훈수나도 쓰면서 남일이라고 신났었으면서. 왜 그래? 何でもありません。少し疲れたので休ませてください。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울먹거렸으니 들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니시미 씨의 붉어진 얼굴을 떠올리자 분해졌습니다. 그렇게 허둥댈 필요는 없는데 혹시 아카리를 좋아하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그만큼 당황해 주셨을까요? 잠깐 제가 무슨 생각을 지금은 다른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니 너무 기승전결에 승하고 전이 없고 그냥 결만 나오잖아 지금. 뭐야 이게. 심호흡을 합니다. 전부 있죠. 이 감정은 허구예요. 인정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없는 셈 치죠. 네, 없는 셈 됐네요. 저는 평소와 같은 아카리가 됩니다. 니시미 씨하고도 그랬듯이 그거면 됐고 그래야만 합니다.
집중하죠. 이 시간은 니시메 씨와 렐로 씨가 저를 위해 만들어준 것이니까요. 제 역할은 오디션에서 합격을 쟁취하는 것. 그 이외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밤이 새도록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잡생각이 비집고 돌아올 틈이 없을 만큼 끊임없이 집중했죠. 시간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다. 드디어 내일이 디데이다. 아카리와 생활도 오늘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만큼 조금은 아쉬웠다. 안심한 것 같기도 하고 섭섭한 듯 같기도 하고 여러 감성이 있었지만 그 모두가 즐거운 일주일이었다. あかりも楽しかったですよ。協力してくれたのが西目さんでよかったです。 주방에 서서 잡담을 나누었다. 오늘 메뉴는 교자. 교잡이 있는 건 가정 수업 이후로 처음이었다. 웬일로 솔직하대. 바다가 잠잠하면 좋겠네. おっと、楽しかったと言いつつ不吉なフラグを立てるのは本当は楽しくなかったという遠回しな嫌味ですか？戦争ですか？我が軍の汎用人型決戦兵器は強いですよ。 그거 폭주하는 게 클리셰잖아. そうですか。わかりましたよ。西目さんは超絶美少女の明かりがいなくなって寂しいですよね。 퍽이나. おお、今のは聞きました。愛を感じます。 그걸로 사랑이 느껴진다면 무지막지한 마주 히스트네 너. 말하는 사이에 교자가 완성. 따끈따끈한 밥과 같이 먹었다. 섬이만큼 재료는 생선살. 구루쿤이라는 생선은 한꺼풀 색다른 맛이 훌륭했다. そうだ。西目さんにも念のためこれを渡しておきます。 식사 중에 아카리가 태블릿을 あかり 꺼냈다. の予備のタブレットです。これでリルーさんやあかりと連絡を取ることができますよ。 너 태블릿이 도대체 몇 数 대야? までは把握していませんね。とりあえず新しいのが出たら買ってもらいます。 와 あかり的には Wi-Fi なしでも使いたいので SIM も前台に挿してます。 야, 씨. 잘은 모르겠는데 너 그냥 완전 부자구나. 태블릿을 둘러보았다. 이전에 룰루가 쓰던 기종과 비슷해서 조작 방법은 대충 後 익혔다. で試しにあかりのスマホにメッセージを送ってみてください。 알겠어, 해볼게. 방법을 모른다고 하면 무시당할 것 같아서 일단 알았다고 했다. 모르면 찾아보면 되지. 나도 알 거야. 구글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래? 아카리가 우뚝 멈춰 있었다. 말을 걸자 정신이 돌아온 듯 고개를 들더니 いえ、何でもありません。これは大変失礼な振る舞いでしたね。見過ぎでお風呂に一緒に入ってあげるなどのお詫びが必要かもしれません。 그러니까 너 지금 당장 사과해. 바보냐? 평소에 아카리로 돌아왔다. 내 착각인가?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뭘 고민하는 거야? 잘 먹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목욕을 한 후에 TV를 보고 취침했다. 얘 오늘 뭐 물어볼 것 같지 않아? おやすみ 결전의 なさい。 날이라고. 생각한 거지 너. 응, 잘자 힘내고. はい。頑張ります。 아카리는 릴루 방으로, 나는 내 방으로 거실을 나와 반대 방향으로 갔다. 이불에 누워 자기 전까지 만화라도 읽으려다가 머리맡에 놓아둔 태블릿을 보았다. 아 맞다. 메시지를 보라고 했었지. 나는 태블릿을 들고 사용 방법을 검색해봤다. 방문을 닫았을 때 이미 저는 한계를 맞이했다. 쓰러지지 이불에 누워 소리주게 울었다. 이유는 모르겠다. 스스로 주지 못할 싫은 마음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이 무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저는 섬을 멋대로 빠져나와 도쿄로 갑니다. 끝까지 부모님께 진심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내일 부모님을 배신합니다. 소중하게 키워주신 건 이해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가 더욱 큰 것도 그 기대가 싫었다면 솔직하게 싫다고 말하면 됐습니다. 반대한다면 설득하는 길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나가는 길을 피했고요. 나약했기 때문입니다. 니시메 씨와 렐루 씨는 정반대입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했지만 두 사람은 부모 곁을 떠나 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강인함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얘네들은 원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 두 분의 도움 덕에 저는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디션을 받는 게 무서워서 떨다니. 부모님을 배신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두 분의 도움까지 받았는데 왜 떨어야 할까요?
이기적인 것도 정도가 있지. 저는 주위에 얼마나 민폐를 끼쳐야 성이 차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기는 싫습니다. 그러니 저는 웃으면서 내일을 맞이해야 합니다. 미소로 떠나 오디션에서 승리하는 게 저의 의무죠. 겁먹지마, 떼쓰지마, 웃어. 그것조차 못하는데 성우는 무슨... 그래도 캄캄한 내일이 무서웠죠. 저는 정말로 나약합니다.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이 메시지 수신을 알리는 소리이죠. 저는 메시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잠깐 산책 좀 할래? 내 착각일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울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 니시메. 야, 야사시한 거 봐. 뭐랜디 저질렀나 싶어서 후회했다. 아카리가 이상한 건 알고 있었지만 오디션이 코앞이니 긴장하는 것도 당연하지 싶었다. 얜 전적이 있으니까. 울 것 같은 표정이라고 쓴 걸 보고 착각도 정도껏 하시죠 라면서 싫어할지도 모르겠다. 뭐 보냈으니까 일단 어쩔 수 없지.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답장이 왔다. 산책 같이 할게요. 현관에서 기다릴게요. 딱히 비난하는 문구는 없었다. 굉장히 담백한 걸 이걸 기뻐해야 할지. 나는 이불을 나와 현관에 갔다. 너 옷을 전부 벌써 갈아입었네. 西目さんこそパジャマにパーカーを羽織っただけでどこに行く気ですか？夜は風が出ると寒いですよ。 어디까지 가려고? 山ですよ。ハブに気をつけてくださいね。 산? 뭐 그 덕에 속이 편안해지면 못 갈 건 없는데. では行きますよ。 멍해짐 틈에 아카리는 앞서 나갔다. 나는 샌들을 신고 황급히 뒤를 쫓았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마을에는 사람 한 명 없이 우리뿐이었고 올려다보니 하늘 가득히 별무리가 펼쳐졌다. 도쿄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늘도 지금은 당연하게 보였다. 아카리는 마을을 벗어나 예고한 대로 산에 들어갔다. 산책로를 걷고 있으니 개울 소리가 들린다. 뭐잖아. 우리 앞에 은은히 빛나는 녹색 점들이 펼쳐졌다. 대단한데 이거. 수많은 점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밤하늘처럼 휘황찬란하진 않았지만 그보다도 확연히 진숙하고 보드라운 빛이었다. ここなんですよ。私と西目さんが昔一緒にホタルを見たのは。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거구나. その顔、どうせまだ思い出してないんですよね。 미안. 나와 아카리는 어렸을 적에 딱 한 번 만났었다고 한다. 여기서 반딧불이를 보다가 같이 길을 잃었다고 한다. 좋든 나쁘든 추억의 장소였지만 슬프기도 아무런 기억이 없다. 少し愚痴に付き合ってもらってよいですか？ 나라도 괜찮다면. 우리는 개울가에 놓인 벤치에 앉았다. 아카리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잘 모르겠지만 싫은 기분. 말 사이사이 그 단어가 계속해서 나왔다. 아카리도 정체 모를 부정적인 감정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キリコに叩かれたんです。漢字名を目指して努力している人だっているのに、ノロになりたくないとは何事かって。 노로는 혈통으로 후계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열의가 있는 다른 사람이 간주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단계에는 다다를 수 없다. 없는 자가 갈망에 마주하는 지위를 가진 자가 내버리다니 말도 안 된다. 금발놀은 그렇게 말하면서 아카리를 때렸다고 한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주눅이 들어있었구나. 자격을 가진 자만의 고뇌,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가진 자들의 사정. 그때 나는 아카리가 사는 세계의 어두운 측면을 보았다. 많은 것이 주어진 만큼 많은 것을 요구받는다. 유복한 삶과 등가 교환해서 삶의 반을 바쳐야만 하듯이 요구받은 대가와 본인의 의지가 일치한다면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주에 불과하다. 그래도 볼 거잖아, 오디션. はい。やめるつもりはありません。お二人にここまでしてもらったのですから。ただ、 아카리는 거기서 말을 끊었다. 구름이 걷혔고 광장에 달빛이 쏟아졌다. 아카리의 뺨에는 눈물 자국이 있는 걸 나는 지금 깨달았다. 하지만 뭐? 戻れないのが怖いんだと思います。あかり、家を調べたんです。東京で暮らすための。どんな家がいいかなと思って見ていたんです。おしゃれで可愛い家がいっぱいあるサイトを眺めて、
ウキウキしていました。 못 산다고. 東京の街も調べて、青山とか渋谷とか絶対行くぞって気持ちになったりもして、でも一人で暮らすために必要なものを具体的に調べていくうちにどんどん怖くなってきたんです。何が不安なのかもわからなくて、ただ不安で。 캄캄한 내일을 향한 불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공포, 섬에 왔을 때의 나와 판박이다. 사탕수수밭에서 하룻밤 내내 맛보았다. うまくいくかわからないのが怖いんです。 아카리는 감정의 핵을 토로했다. 내일 보러 오는 애들 전부 다 그럴 거야. はい。だからきっと明かりは進むしかないんですよね。 그럴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고. 구태여 험난한 길을 갈 이유는 조금도 사실 없었다. 하지만 아카리는 좁은 길을 골랐다. 혼자서 처음 보는 곳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 연기를 하고 심사받고 그리고 꿈이 이루어질지 어떨지 심판을 받는다. 내일 아카리는 그런 세상에 간다. 잘했어. 아카리는 꿈이 뭐는 진심이었다. 장래의 꿈을 가지고 노력해서 실행으로 옮겼다. 그것만 해도 아주 눈부셨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불가능하다. 꿈이란 말은 일평생 한 번도 다가오지 않았다. 아카리는 머나먼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 그 공포, 불안감을 공감해 줄 수는 없다. 슬프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응원하고 싶었다. 꿈이 이뤄지는 순간을 보고 싶었다. 중학교 시절을 떠올려도 아카리만큼 노력하는 애는 없었어. 그러니 잘해온 거야. 솔직히 존경심도 들고. 괴로우면 날 의지해도 돼. 이래봬도 나 아카리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힘이 돼줄게. 뭐야 그 표정. そんなことを急に言われると照れると言いますか。大体ですよ。あかりは親にも嘘をついて、今日だって明日が不安で行きたくないなんて思ってて、何ですか急に優しくして。あかりを手ごみにしようったってそうはいきませんよ。 장래가 탄탄한 미소녀 성우니까 투자하고픈 우량주지. 아카리는 얼굴을 붉히면서 멈춰섰다. 농담이야. まったくこんな時に何を言ってるんですか。ところで西目さん、 야, 西目さんはオーディション受かると思いますか。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일수적인 눈빛. 나는 모든 감정을 담아 모든 한마디를 쏟았다. 멍청아. 당연히 붙지. 올. 아카리에게 촉을 날렸다. 머리를 감싸면서 안심한 듯한 아카리는 そう言ってくれると思いました。そろそろ帰りましょうか。あかりもいろいろ話して満足しました。あかりがこんなにエッチになってしまったのも西目さんのせいなんですからね。 뭔 소리야 이건. 너무 뜬금없어서 뭐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갔다. 아카리는 내 방걸음 뒤에서 내 잠옷을 계속 잡고 있었다. 다음날 날씨는 맑음, 페리도 평소처럼 운행했다. 아침편으로 히사쿠지마에 간 후에 나하행으로 환승한다. 그 비행기에 타면 바로 도쿄다. 오디션에 늦은 오후에니 이렇게 나가도 시간이 맞는다. 나는 페리 항구에 보스턴 백을 옮겼다. 그 이상은 해줄 수가 없었으니 나머지는 아카리 하기 나름이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그래, 꼭 붙고 와. 정각 15분 전 페리 승선이 시작이 되었다. 사람들이 대합실을 주르르 나갔다. 나는 여기서 작별이고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 답답하다. 行ってきます。 아카리는 보스턴 백을 들고 페리 항구로 나갔다. 슬금슬금 돌아보는 게 쪼잔했다. 그렇게 보면 못 가겠잖아. 어쩔 수 없지. 손을 흔들어주마. 오른손을 들었다. 내 앞으로 아저씨가 뛰어들었다. 나 아카리 아가씨. 깔끔하게 옆으로 빗어넘긴 머리카락.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양복, 콧수염. 아카리네 집 집사였다. 왜 이 아저씨가 왜 여기? 놀랄 새도 없이 집사가 아카리에게 달려갔다. 삭발하셨을 텐데 머리가 대체 뭐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집사는 당황했다. 머리도 아니다. 노로 취임식에 있어야 할 아카리가 페리에 타려고 하고 있으니 그뿐인가 깎았던 머리도 자라나 있었다. 이상현상이다. 이건 반대로 알고서 나타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집사는 정말로 우연히 항구를 들렀을 뿐. 근데 마지막까지도 조심해서 좀 뭔가 뭐 모자라도 쓴다든지 했어야지. 아유 참.
페리는 하루에 한 편밖에 없으니 섬을 나가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된다. 그래, 한 대밖에 없으면 더 조심했어야지. 이건 너네 잘못이다. 운이 너무 나쁘다. 너무 심술궂은 거 아니야, 운명님? 의식은 어떻게 되셨나요? それは 마땅한 대답이 있을 리가 없었다. 의식에는 또 하나의 아카리가 출석해 있으니 그런 변명은 도하지 않는다. 아무튼 본가로 돌아가십시오. 의식이 시작되면 무슨 소리를 들었지? 집사는 아카리의 팔을 잡았다. 당연하다. 대타가 있다는 사실을 집사가 알 리가 없었다. あかりは本家にいますから。私は別人です。 아카리는 집사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다. 하지만 집사도 필사적이었다. 다툼으로 발전했다. 이 상황에 무슨 소리를? 얌전히 계십시오. 항구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도 못 본 척했다. 그 정도면 몰라도 사정을 파악하고 집사를 도우려는 사람마저 나타났다. 무섭게도 이 사람들은 아카리가 의식에 참석해야만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지금 끌려가면 베리 못한다. 아카리가 날 힐끔 보았다. 도움을 구하는 눈빛이었다. 당연히 나도 도울 수만 있다면 돕고 싶다. 하지만 손쓸 방법이 없었다. 적진을 돌격하나 개죽음이다. 싸워서 소동을 키우는 것도 악수다.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수습이 안 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 아카리가 차로 끌려간다. 타임 리미트가 가깝다. 선택지는 한정적이다. 심지어 유력 후보는 하나도 없었다. 어쩌란 거야? 아니, 알고 있다. 할 수밖에 없겠지. 망할, 어떻게 되든 난 모르겠다. 숨을 삼켰다. 땅을 박쳤다. 배에 힘을 주고 외쳤다. 나는 아카리를 데려가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나를 보았다. 저놈은 아카리 아가씨를 홀린 외지인이에요. 접근 못하게 하세요. 집사가 정확하게 지시를 내렸다. 그 순간 항구에 있던 모두가 적이 되었다. 노인들은 주저없이 나에게 달려들었다. 약간 용과 같이 전개인데 눈 깜짝할 새에 패싸움으로 번졌다. 아카시미 아가씨를 구슬리더니 배짱 한번 쳤구만. 외지인 타도 노인의 화이팅! 도상판 떼기 처음 봤을 때보다 마음에 안 들었어. 다양한 이유로 두들겨 맞았다. 당연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수로는 열세지만 나이차가 있다.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몇몇 정도를 떼어놓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수업에 장사 없다. 무술을 배운 것 같은 노인에게 팔을 붙잡혔고 땅바닥에 엎어져 제압당했다. 기어오르듯이 팔과 다리를 붙잡혀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도 아카리는 집사에게 끌려갔다. 차에 타면 게임 오버. 아카리의 꿈은 여기서 끝이다. 웃기지마. 오디션장에 발끝도 못 붙였는데. 아카리는 노력했잖아. 최선을 다했잖아. 결과가 어떨지는 몰라도 도전한 권리는 있는데 당신들을 빌어먹을 선이가 아카리의 꿈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알긴 아냐? 분노를 터뜨리려고 해도 몸을 움직이진 않았다. 아무것도 못했다. 보냈다. 그래서 소리 질렀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패자의 투정에 불과했다. 보냈다. 왜 나에게 힘이 없는가? 그 녀석의 목소리가 들린 건 그때였다. 얘가 도와주네. 갑작스레 날아온 낮게 깔린 목소리. 나를 제압하던 사람들도 무심코 힘을 불고 돌아봤다. 그만큼 목소리는 박력이 있었고 동시에 위기감을 부채질하는 아우라가 있었다. 고개를 돌려보았다. 양아치 무렸다. 선두에 선 건 투블럭. 다른 4명도 하는 얼굴이다. 뭐냐 너희들은. 노인 한 명이 기세 좋게 앞으로 섰지만 걸어가던 중에 어깨를 툭 맞았다. 양아치들이 노인의 멱살을 붙어 이마가 맞닿을 만큼 얼굴을 가까이 대더니 誰だっていいだろうが。やんのか？ 아니 그건. 노인은 꼬리를 말았다. 험상궂은 얼굴로 저렇게 위협하면 누구나 그럴 것이다. 애초에 토요토키지마에는 양아치들이 없다. 주민은 깡패란 것에 익숙하지 않다. ずいぶん派手に暴れてんじゃねえか。この島のジジイは元気だな。おい。 놀아보자 주민들이 머뭇머뭇거렸다.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왜 이 녀석이? 뭐하러? 아는 건 이 녀석이 주민들과 싸움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뿐이다. 온갖 곳에 시비를 건다. 적의 적은 아군. 그렇게 봐도 되나? 투블럭은 아카리를 잡은 집사 앞으로 걸어갔다. 몸치리는 집사를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보호해서 퇴로를 차단했다. よう久しぶりだなおっさん。 얘놈들 무슨 속셈이야? 나에게 반항할 셈이야? 残念だがそうだ。赤積あかりの身柄は俺たちが預かっ 뭐? 이놈들 아카리 아가씨께 도대체 무슨 짓을 할 생각이지? た。そいつを決めるのはお前じゃねえ。今の雇い主だ。 경고영주? 누구냐? 내는 그 돈에 배를 주지. 悪いが応じられねえ。
俺は仕事はきっちりする働き者なんでね。 이 자식 경찰 부른다? 関係ねえ。女も男も落とすだけだ。 선언과 동시에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장렬했다.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대에게 선제 공격을 가하다니 역시 양아치다. 西目さん大丈夫ですか？ 혼란한 틈을 타서 아카리가 달려왔다. 손을 내밀어서 나를 일으켜주었다. 傷だらけじゃないですか。 대단한 거 아냐 멀쩡해. でもおかげで助かりました。 무의미한 정황이긴 했지만 우리는 투블럭 덕분에 궁지에서 탈출했다. 물론 이 녀석이 우리 편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니 방심할 수도 없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출항 시간 지났어. 서둘러. 아카리 등을 밀었다. 그와 동시에 기적소리가 들렸다. 페리는 이미 장교를 떠났다. 아카리가 손을 흔들어도 멈춰줄 기색은 없었다. 늦었다. 매정한 형실이 발밑에서 기어 올라왔다. いや、まだだ。 어느새 등 뒤에 투블럭이 서 있었다. ついてきな。船は用意してやる。 너 뭐야 도대체? 당황한 우리에게 투블럭이 말했다. 배가 있나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아카리를 감싸듯이 나섰다. 투블럭이 웃으면서 말했다. 慌てんな。俺はお前らの味方だ。 우리 편? そうだ。赤積あかりを島の外へ連れ出すこと。それが依頼の内容だ。 데려간다. 그렇다면 우리 목적과도 딱 맞아떨어진다? 누가 그런 노래를... 依頼主はお前らのよく知ってるやつだよ。今はツルツルになってしまった。金髪タテロールの女。 민머리가 된 금발 롤이 여러 명 있을 리가 없다. 의뢰인은 아카리의 적을 자칭한 그 녀석이었다. どうしてキリコがあかりを？ 금발롤은 아카리를 의식에 참여시키려는 쪽이었다. 노래자랑 대회 당일에 새까만 차를 타고 나타나서 아카리를 데려갔다. 입장만 보면 한패인데 さあな。俺は何も聞かされてねえ。だが、何かを知ってる風だったぜ。 알고 있었다. 아카리가 성우를 꿈꿨던걸? 친구니까 릴루가 불렀겠지 뭐. 아니 아카리는 아무한테도 안 알려줬다. 알 턱이 없었다. 두 사람이 숙적이라서? 그러할지도 모른다. 숙적이라서 금발롤은 알아챘던 거다. 아카리의 고집에는 이유가 있던 걸. 망칠 수도 있었다. 길동무로 삼아도 됐다. 하지만 그 녀석은 보내주는 길을 택했다. 왜? 그건 나도 모른다. 돌문이 하는 이야기다. 逃げるなって言ったくせに、 아카리는 쥐어짜내듯 말했다. 立場を考えろって言ったくせに、あかりを叩いたくせに、敵だって言ったくせに、最後の最後で、どうしてこういうことをするんですか？キリコは30歳まで出られなくなるのに、一人に押し付けるなんて、そんなの、あかりは。 적이었을지도 모른다. 일방적으로 조절돼서 짜증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눈에 아카리와 금발롤은 험악한 관계처럼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아카리는 금발로 혼자만 희생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できねえんなら帰るか。契約違反だが、嫌なら引き返すぜ。帰りません。あかりは島を出ます。 뭐야 투블럭의 질문에 아카리는 비명처럼 대답했다. 눈물이 글썽거리는 눈빛으로 투블럭을 쏘아보았다. 모르나 마라마 마나한 질문을 한 녀석을 책망하듯 なら歩け。遊覧船だから足が遅えんだ。 투블럭은 노려보는 아카리에게 특별한 말 없이 등을 돌렸다. 나는 울먹이는 아카리의 손을 잡고서 녀석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북쪽 산을 보았다. 투블럭을 고용한 전직 금발롤은 지금쯤 오사토 저택의 제공소에 있을 것이 틀림없었다. 다시 삭발을 마치고 흰옷을 입고서 노로가 되는 의식에 임한다. 한번 노로가 되면 30이 될 때까지 결혼도 연애도 못하고 계속 민머리로 살아야 한다. 가진 자가 의무를 포기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나보다도 어린 애들이 그런 소리를 하면서 인생을 바치려고 한다. 그 결의가 어느 정도인지 나는 헤아릴 수가 없다. 하지만 친구를 구하려는 마음만큼은 알 것만 같았다. あかりは敵に送られた塩を無駄にはしません。必ず合格を勝ち取って、それで凱旋します。 그래, 최선을 다해 오는 게 최고의 보은이야. 배 준비도 금발놀이 지시했다.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가 배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날을 위해서 빌렸다나 뭐라나. 사람 하나 데려가기 위해 유람선을 무료로 써먹는 아가씨 파워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이사쿠지마에 도착했다. 나하행 페리 승선이 시작되어 있었다. なんだかんだで伊作島まで見送りに来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度こそ行ってきます。 어쩌다 보니 그러네. 잘하고 와. 그래 말이래. 손을 올리고 격려 차원에서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자 아카리는 갑자기 안겨들었다. 뭐해? どうですか？島で一番の美少女を抱いている気分は最高に良い気分でしょ？これがあかりにしてあげられる最も素晴らしいお礼です。おやおや、どうしたんですか？西目さん、顔が赤いですよ。 너 정말 그랬다. 얘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では、行ってきますね。 아카리는 나에게서 천천히 멀어져 갔다. 탑승기를 올라 페리에 탔다. 페리가 기적을 울렸다. 출항의 시간이 다가왔다. 지금부터 몇 시간 후 아카리는 인생을 건 성부에 도전하게 된다. 아카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기를 기도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 뭐야, 왜 이딴 게 있어? 감동을 왜 파괴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도쿄였습니다. 귀가 아플 정도의 소음, 형용하기 어려운 냄새, 인공물, 하나부터 10까지 낯선 것 뿐입니다. 들리는 대화 소리가 일본어란 거에 안도하는 한편으로 저는 불안감이 스며나오지 않도록 가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네다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넓은 역으로 이동합니다. 미리 알아본 루트로는 와 이 소리 12시 35분 8차 야마노테선을 타야 합니다. 하지만 야마노테선은 플랫폼이 4개나 있습니다. 야마노테선은 1개가 아니었습니다. 영무원분에게 12시 35분 8차 야마노테선으로 신주쿠 방향에 가고 싶어요 라고 묻자 단풍경에라도 본표정으로 어디서 타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이거 일본인들도 틀리는 거 알죠? 아니 지네들도 헷갈리게 그래요. 그리고 야마노테선은 5분에 한 대 오니까 시간은 신경 안 써도 돼. 야마노테선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지하철을 환승해서 간신히 오디션장에 도착했습니다. 접수처 이야기하자 제2 스튜디오로 보내주었습니다. 대기실은 시작 30분 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착해 있었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30분 전에 도착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거든요. 비어있는 의자에 앉아서 참가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고등학생도 있는 반면에 또래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들 일사불란하게 대본을 읽었죠. 압도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도 같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대본을 보고서 수없이 읽었던 글자를 되쫓았습니다. 소리를 낼 수 있었다면 좋았지만 목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는 사람들인지 잡담을 나누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말이야 특정 배역 모집은 아니라고 하는데 대본만 봐도 뒤가 있어 보이더라고. 노골적이긴 했지. 오디션도 사무소에서 안 하고 그냥 스튜디오잖아. 그치, 음향도 있다는 소리잖아. 제작이 있는 거 아니야? 이해 불가능한 단어들이 교차합니다. 뒤가 뭐죠? 제가 모르는 정보가 있나요? 스튜디오와 사무소의 차이라니 대본이 글자가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두 사람의 대화에 정신이 팔려서 허물허물해진 글자를 보는 둥 마는 둥 넘기는 아무런 생산성 없는 허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 오디션 재개할게요. 이런 부를 테니까 불린 사람은 안으로 들어오고. 대포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대본 리딩에는 실패했지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저는 착실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달달 배울 정도로 대본도 연습했잖아요. 자, 첫 대사는 어라? 어떤 대사였더라? 어라? 아카시메 아카리씨 들어오세요.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 순간 대본을 꽉 쥐고 말았습니다. 종이 구겨지는 소리와 함께 스태프들이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당당히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몸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무릎만 후들후들 떨렸죠. 비웃음 당한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얼굴에서 땀이 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는 본 적이 없는 그런 방으로 이동을 했죠. 긴 책상이 있었고 세 사람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책상 너머에는 간이 의자가 있었고 저는 거기 앉으라고 안내받았죠. 그럼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단도직적으로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말을 꺼낼 수가 없었죠. 울고 싶어졌습니다. 제 손 등이라도 펴려고 고개를 들었다가 뒷머리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죠. 당장 절 소각시켜주세요. 멍청아, 당연히 붙지. 그때 어째선가 니시메 씨가 머리를 때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릴루 씨가 머리를 붙잡았습니다. あかりはどうしたいの 보이지 않는 릴루 씨는 가차 없었습니다. 勝ちたい 당연하죠. なら勝ちなさい。恐れる必要はないわ。敵は私が排除するもの。 든든한 아군이었죠. 니시미 씨는 다정하고 릴루 씨는 최강이었죠. 적을 물리쳐줘요. 저를 의아하게 바라보는 면접관 같은 이분들도 릴루 씨는 못 이기겠죠. 그래서 자기소개는 これは失礼しました。まずはあかりの音楽的素養を示すためにジョン・ケージの4分33秒を演奏していたところでしたが、伝わらなかったようですね。 뭐? 그런 건 됐고. いえいえ、今回のオーディションには歌唱力という重要な要素が抜け落ちているようですからね。つい先日地元ののど自慢大会で優勝したあかりの美声を知らしめる必要があると感じたまでです。 아니 존 케이진이 노래한 적 없고 그리고 약간 조용했는데 뭐 하는 거야? 면접관이 쓴숨을 지으면서 딴죽을 걸었습니다. 아 뭐야, 그냥 불평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딴죽이었어요? 까다로운 아이라 생각했겠죠.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진정한 저니까요. 페이스를 되찾은 저는 면접관의 질문에 위트 있게 대답을 했죠. 특히 신호등 농담은 제대로 먹혔습니다. 늦게 와서 신호등 평생 본을 봤다고 말하자 불쌍한 사람이라도 보는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러면 다음은 실기시험이에요. 면접이 끝나자 드디어 대본 심사입니다. 두꺼운 문 너머에 있는 스튜디오로 안내받았습니다. 소리가 극단적으로 없는 신기한 장소였죠. 본 적 없는 두툼한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벽 한편에는 창문이 있었고 아까 보았던 방에서 보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이 와서 마이크 높이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모든 게 낯선 공간. 전 긴장해서 폭발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키리코를 떠올렸죠. 그러자 마음속 키리코는 웬일로 응원을 다해줬어요. 私の終生のライバルである赤積あかりがこんなところで敗北するなど許す。 아, 곧 시작되니까 좀 들어가 주시겠어요? 最後まで言わせなさいませ。 아니 진짜 시작하거든요. 마음속 키리코를 봉인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그리고 저는 대본에 집중을 했죠. 머리에는 이미 캐릭터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대기실에는 대본에 무슨 의도가 있고 스태프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가 있다는 억측이 난무했지만 그러든 말든 저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답게 연기를 할 뿐입니다. 카운터가 돌아간 후에는 녹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あなたのことが好き。だから行かないで。 누구세요? 이때 저는 캐릭터를 빙의했고 캐릭터도 제가 되었습니다. 중간부터는 대본이나 유리 넘어있는 스태프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대본을 끝까지 읽은 뒤였습니다. 별다른 감상평은 없었습니다. 부스에서 나와 수고하셨습니다 라 말하는 스태프를 따라 돌아갑니다. 아 잠깐만, 면접관 중 한 명이 저를 불러 세웠죠. 좋아하는 애니 묻는 거 까먹었다. 뭐니? ロボットアニメ先般です。 어째서인지 면접관들 모두가 끄덕거렸습니다. 그럴 것 같았나 보다. 대화로 발전할 줄 알았더니만 질문은 거기서 끝이었어요. 이번에야말로 저는 스튜디오를 떠났죠. 그러다가 나니 허무하네요. 하지만 가슴은 달성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니시메 씨, 저는 전부 보여주고 왔습니다. Others.
재밌는 애였어. 가끔 사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걔는 계획적으로 망가지더라고. 그래 내추럴 하면 안쓰럽기만 한데 안쓰럽지 않게 망가졌었지. 엔조씨 어떻게 봤어요? 연기는 어머니네요. 스네물 정순파 히로인과는 좀 동떨어진 연기였죠. 정확히는 본인의 톤을 완전히 무시한 연기였어요. 무리해서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맞아 그거 하만칸이었지 분명. 아무리 봐도 스네물 대본인데 억지로 땀으로 만들었었지. 역플랫폼에서는 사랑하는 남자를 배웅하는 하만칸. 이야 난 마음에 드는데 엔조씨는? 싫습니다. 아이돌 활동을 시야에 넣는 시점에서 외모나 가창력 평가는 중요해요. 하지만 성우인 이상 자신의 톤을 이해한 프로듀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친구는 무지한데다가 아직은 원석이에요. 연마하면 빛나겠긴 하겠지만 의외인데? 엔조씨가 그렇게 칭찬할 줄이야. 나도 이렇게 칭찬하는 엔조씨는 처음 봐. 칭찬한 건 아닌데. 네 다음 친들에 서류에 동그라미 썼잖아. 나도 칠래. 세 사람의 서류에 동그라미가 그려졌다. 조건부라는 글자와 함께. 그래 아무래도 독학했으니까 무리가 있지. 그 뒤로 10시간 정도가 지났다. 나는 돌아가는 배에 탔다. 아카리는 무사히 도착했을까? 오디션은 끝났을까? 합격 연락은 언제라고 했던가? 바로 나온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자리에서 바로 정해지나? 내가 본 것도 아닌데 불안해서 주체를 못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섬으로 돌아갔다. 왜 이래? 항구에는 불온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곳곳에 주민들이 무리지어 있었다. 무리는 모두 다 굳은 표정이었다.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토요토키지마에서는 언성을 높이는 사람을 볼 기회가 적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아카리를 배웅하느라 하루 종일 섬을 떠나 있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섬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라졌다. 은원이 필요한 사태로 번졌던 것이다. 그럼 야마도미가 풀렸던 것도 정말인가? 그렇지 실패란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중지는 정말인가 봐. 귀를 기울이자 어부들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와 되게 시적인 표정 멋있는데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오 야마도미는 중요한 의식을 앞두고 시작되는 액막이 기간을 뜻한다. 우타기나 예발소에서 기도행위, 어업이나 벌채가 금지. 깨면 농작물에 피해가 가는 모양이라 섬 사람들은 꼭 지킨다고 아카리가 전에 말했었다. 야마도미가 풀리는 건 의식이 종료되었을 때다. 종료에 실패도 포함된다는 걸 나는 이때 알았다. 의식 실패, 짐작하는 부분이 차고 넘쳐서 식은땀이 났다. 뭔 짓을 한 거야 그 녀석. 나는 정보 수집에 전념했다. 실패는 마을에서도 화제였다. 나는 어느 무리에 다가가 대화를 엿들었다. 듣자니 곰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뭔 소리야? 토요토키지마에 곰이 어딨어? 응급 환자가 생겼다잖아. 킨조 선생이 허둥댔었고 산이 무너졌다나봐. 주변 일대 나무가 싹 쓸려갔대. 아니 괴물이 나왔다는데. 나무가 쓰러진 게 남쪽 산에서 보이던데. 곰이 있겠지? 응급 환자가 생기고 산이 무너지고 곰이 날뛰었다. 뭔 소리야? 문득 깨달았다. 타인에게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 릴루에게 직접 물으면 된다. 곧바로 태블릿을 꺼냈다. 메시지가 와 있었다. 릴루였다. 이쪽은 무사히 끝났어. 그쪽은 어때? 인식의 괴리가 심각하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식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여세를 몰아 답장을 보냈다. 곰이 나오고 산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막 돌던데 무슨 일이 아냐? 곰이 나와서 물리쳤어. 나무가 쓰러지고 산이 무너진 건 부작용이야. 뭔 소리야? 정말로 곰이 나오긴 했구나. 여기 외딴 섬인데 아무리 숲이 깊어도 야생곰이 있을 리가 없다. 마법 썼지. 안 들켰어? 쓰긴 썼는데 나란 건 안 들켰어. 아카리의 모습으로 퇴치했으니까 어떻게 나무를 뽑아가지고 휘둘렀어. 나는 살포시 태블릿을 넣었다. 오늘 여기서 아카리 무용담이 탄생했다. 그런 셈 쳐둘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섬 나가내니까 뭐. 릴루에게는 주위 사람들에게 입마감해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다. 가서 쉬자.